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갈 때가 된 모양이에요. 아,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여기가 학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맞벌이여서 아. 계속 라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의 선택도 폭 좁고 차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좀 그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분당 쪽이 대치동까지는 좀 힘들고 여건이 그래서 분당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고민이 이거를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이거를 놔두고 네. 또 하나 사서 갈 것이냐네요. 네, 그래서 좀 이주택 좀 보유세 같은 게 요즘 계속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고, 가더라도 저희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도 조금 어쨌든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어서요. 아, 참 고민되시겠네요. 네네. 참, 이제 원체 5단지 입지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고민이 더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욕심 같으면, 저 네. 욕심 같으면, 네. 이거 놔두고 그냥 새 놓고, 네네네. 아까 이제 분당에 또 학원 그러면 또 학원가가 또 형성돼 있고 또 중학교도 좋은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사서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이 요새 좀 한 2억 정도 가까이 올랐다 보니까. 예.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래도 들어갈 만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학군이 형성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분당 내 우리가 강남의 대치동 그러면 뭐 학군 최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분명히 분당에 보신 것도 분당에서 학군 최고를 보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유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라면 네. 사실 이게 아까워요. 내곡지구도 처분하기에는. 아. 왜냐하면 강남 중심권에 대비하면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강남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단지 아직 기본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보금자리 지구를 원래 지정을 택지개발지구를 했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과천 주암에서부터 신규 택지도 요 주암 앞쪽도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정한다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 도시가 좀 확장하면서 개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팔기는 아까워요. 강남권, 특히 강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조건이 되신다면 처분하지 마시고 가시고, 만약 정 안 되면 처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왕이면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처분 안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순회동 쪽이잖아요. 분당의 학군 네. 그러면. 네네.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순회중하고 내정중학교가 상당히 여기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쪽이 조금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순회중이 네. 훨씬 더 좋다는 분도 있고 내정중이 훨씬 더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고학년에 가면 조금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서현동 쪽으로 갈까 시범단지 쪽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서현동 위쪽으로요? 네네. 서현중학교 학군 쪽으로요? 네. 네. 제 생각에는요. 네. 어쨌거나 여기서 만약에 순회나 내정을 가려면 이 파크타운은 양쪽을 네. 다 갈 수 있는 학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이제 파크타운을 가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여기를 구입을 하셔서 가신다라면 네. 조금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것이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분당이라는 곳이 신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당이 지금 입주한 지가 거의 한 25년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잖아요. 네. 이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분당에서도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분당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대형 택지개발지구로서 강남을 대체할 학군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네. 약간 단점이라면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 용적률 있잖아요. 네네네. 기존 용적률이 조금 높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모든 단지들이 다 용적률이 높은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용적률이 조금 낮은 단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순회동 쪽에는 이제 푸른마을 쪽이고 이쪽 그 내정학군 쪽에서는 이 한양 5단지가 용적률이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 용적률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 서현 쪽은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아. 그래서 이 서현중학교 학군도 괜찮지만 사실은 네. 고학년이어도 일단 제가 알기로 6학년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4학년이 올라. 4학년이에요? 네네네. 4학년이면 여기 들어가시면 배정 되세요. 아. 이게 5학년 후에 가야 된다. 5학년 1, 2학기 때만 이 학군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아, 네.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고, 왜냐면 저도 지금 아이가 있어서 잘 알아요, 그 학군을. 아, 네, 그래서 이왕이면 들어갈 때
네. 중학교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세요. 네. 예, 저는 제가 아는 건 두 개가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구입을 해서 들어간다라면 조금 더 가치가 높은, 또 미래 가치가 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역세권에 해당되는 한양 5단지가 1순위로 보여지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설픈 거 선택할 바엔 차라리 그냥 이 푸른 마을, 요 순회중학교 딱 끼고 있는 요 푸른 마을 지역 있잖아요. 네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뜰 거예요. 아, 여기를 네. 2순위로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 가구에 대한 보유세. 자, 우리가 이 가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네. 자, 이 가구가 되면은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에 따로 명의를 그럼 다르게 하세요, 일단은. 아, 네네. 그러면 부부간에는 뭐 2주택자가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6억 이상씩 돼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거든요. 기준가격 중심으로. 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보유를 하는 거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파는 시점은 일단 아이 학군 때문에 움직이고 내곡 놓고 또 오래 가져갈 건데 언제 팔지는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양도세를 규제를 했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뒤, 7년 뒤에 이 양도세가 또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유세가 엄청 높게 부과될 예정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보유세는 내가 그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아, 이 주택에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은 그 네. 세금을 상쇄하고도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고 움직이실 건,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고 투자를 못한다. 이거는 전혀 걱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확실하게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가 지금 내곡동이 공동명인데 그럼 거기도 공동명. 그럼 여기도 공동명의 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도 창출하고 원하시는 네. 목적도 이루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사 가시되 팔지 말고 이 세를 두고 가시고 또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파트를 좀 두 군데 정도를 더 추천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동산 고민 바로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30대인데 네.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두 개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괜찮을지 좀 문의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 좀 보셨어요? 그 용산 동아그린 아파트하고 네. 용산의 동아그린 아파트하고 네.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이제 좀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네네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산, 네네. 동아그린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 미주 아파트 좀 지역이 달라요. 지역 분석부터 네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용산하고 청량리를 보셨네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네. 그럼 실거주 하실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제가 거주할 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주위에서 뭐 이렇게 뭐 아파트 투자를 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그쪽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가 이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20평대로. 아, 그런데 이제 선택을 다 추천을 받으신 모양의 동아그린하고 용산의 동아그린하고 네. 청량리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미주 아파트가? 네네네. 근방에 있어요. 네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선택을 하신 게 나쁘지가 않네요. 두 곳 다. 그리고 20평대를 네네. 선택하신 거 보니까 보유 자금 대비 가격, 그 투자 금액을 조금 생각하신 것 같고. 네네네. 미주나 지금 동아그린이나 20평대면 한 5, 6억 정도 하나요? 네, 한 6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전세 활용하더라도 한 2억 한 중반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또 제가 그 이슈로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게 재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때마침 또 딱 그 지역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왜냐면 청량리 쪽도 서울시는요. 앞서 네. 용산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는 큰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네네. 청량리도 광역 거점.
네네. 지정을 해놨고 용산도 광역 거점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사실 이 광역 거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네네. 대규모 개발들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라는 확실한 테마를 갖추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네네. 청량리는 기존의 그 노후된 도심을 완전히 새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네네. 조금 더 도심에 있는 용산보다는 지역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GTX라는 광역철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 B노선, C노선 뭐 두 개의 노선까지도 예정돼 있는 정말 광역 교통망 중심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여기는 업무지구 중심으로 발전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전체 지역 대 지역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우세해요? 그러면 당연히 용산이 우세해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지역으로 보면은 무조건 용산 해야 되는 게 맞는 개념으로 딱 접근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투자를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비용 플러스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투자 수익으로 1억을 벌었다. 네네. 이익이 1억이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 그 기간이죠. 기간이 내가 5년이 걸렸다. 네. 또는 10년이 걸렸다. 네네. 5년이 걸려서 1억을 버는 건데 나는 10년이 걸려서 1억을 벌었다면 수익률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그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동아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이천동에 해당되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용산에서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서부 이천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아파트 단지들이 서부 이천동 아파트가 왜 싼 거자 하니, 대부분 지분이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거나 기존에 네네. 지어놓은 용적률이 전체 철도기지 옆에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막 300% 이상씩 이미 지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고층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용적률을 더 줄 여유가 크게 없다. 즉 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익이 크지가 않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 서부 이천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낮고 싼 거거든요. 아. 물론 이 지역적인 광역 개발의 파워가 원체 크기 때문에 낮은 네네. 지분의 단가를 상쇄할 수는 있어요, 이게. 네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앞서 제가 이슈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10년 네네. 이상이라는 상당히 장기간이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량리의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네네.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막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네. 관심 있으신가 알아보셨겠지만. 네네. 그리고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집창촌이라고 좀 안 좋은 이미지 있던 곳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4구역인데 이 4구역도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음. 그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아무래도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보다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역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이 조금 더 용산보다는 빠를 확률이 높다. 즉 한 5년 정도면 여기는 일정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내가 환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네네. 곳을 모두 보신 거는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전부 다 내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먼저 미주 아파트 들어가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적용할 때 한 번 더 가격이 오른 것을 이용을 해서 환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아그린 서부 이천동 쪽의 아파트를 접근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지금- 방법도 있네요. 아. 그렇죠. 지금 너무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간을 걸릴 곳을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지금 당장 개발을 5년 이내 개발을 호재로 한번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을 먼저 한번 들어갔다가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항상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그 기간이라는 개념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특히나 중기 개발, 중단기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냐, 중장기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적당히 나눠서 들어간다라면은 그야말로 효율적인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감사합니다. 해 보시고요.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네. 이게 네네. 시간 제약상 많은 말씀을 못 드려요. 혹시 대표님 뭐 따로 이렇게 뵙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 방송 조금 더 보시면은 이따 세미나 공지 나가고 할 거예요. 아. 네, 그때 그래요? 그 세미나 시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 한번, 방문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시간도 잘 활용을 해 보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고민하셨던 부분 우선 좀 시간차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요. 저희 추후에 네. 세미나 안내 되니까요. 끝까지 좀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아, 제가 그 도봉구 네. 창동의 주공 3단지를 지금 올 초에 그 매수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저기 뭐 KTX하고 GTX,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가 이렇게 좀 그 진접으로 가고 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래서 거주 겸 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 큰 교통 호재들을 보고 좀 올해 초에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를 실제 거주를 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앞으로 네, 네. 향후 전망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 초에 매입하셨어요? 네네. 실거주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 또 근처라, 네네. 아, 직장이 또 그 근처라? 네네. 잘 사셨네요. 올 초에 구입하셨으면 가격이 조금 더 네.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올 초에 사신 것보다? 네, 네, 많이 네. 올랐어요. 사실 최근 한 2년 사이에 창동 주공 3단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창동 주공 3단지 상담을 엄청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많이 매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네네네. 일단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고, 또 특히나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실거주 하잖아요. 네, 실거주예요. 실거주 하면서, 네. 기다리면서 지역의 호재를 누리기에는, 정말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창동역에 GTX 들어와요, 뭐 들어와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중단기가 아닌 중장기에 걸쳐서 개발되는 사업이에요. 네네네. 앞선 시청자분도 막 지역 얘기하실 때 제가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광역 거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창동도 창동 3개가 다 광역 거점이에요. 네. 근데 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 거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단기간에 뭐 어떻게 해줄게요. 이게 아니고 네. 우리 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여기 지역을 정말 발전시킬게요. 이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이 개념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네. 다른 지역보다 투자 만족도까지 갖추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네. 되게 잘 하셨고 네.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갔으면 어떻게 좋아질까 이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동 차량기지 개발하는 거고 그죠? 네. 요 창동 운동장 쪽 옆쪽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창동역에 GTX 예정도 돼 있고 네. 그럼 여기는 뭐 문화시설로 개발할게요. 여기는 뭐 업무시설로 개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돼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개발되는 게 맞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네. 특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창동 상계를 묶어놨잖아요. 우리 광역 거점으로. 네네. 그 묶어놓은 게 뭐냐면 주거 업무 복합 지역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나 상계동 지역에 상계주공 단지 있잖아요. 예, 예. 이 주공 단지들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항상 이 창동은 이 상계주공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창동주공도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근데 상계주공 가격이 조금 흔들리잖아요. 네. 얘도 가격이 조금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흔들리는 건 조금 올라가는 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 재건축이라는 이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네. 거주하면서 충분히 호재 노려보세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전문가님 그럼 한 가지 질문 네. 좀 할게요. 네네. 예, 제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옮겨가고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당분간 한 5년 정도 살 계획인데 네. 그때까지 좀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때까지 충분해요. 어차피 이것이 네네. 이 차량 기지를 개발하고 자, 네.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있어야 여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또 5년 정도 뒤에 있어야 실제로 여기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창동 개발 사업이. 네네네. 그러면 지금 딱 시점이 딱 너무 너무 적절할 타이밍이 잘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5년 뒤 살다가 이거 팔까 말까를 그때 네. 행복한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잘 들어가신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기분 좋게 거주하시면서 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저희 친절하게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64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의 9호선 라인에 신축 분양하는 원룸을 보고 왔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송파구 삼전동의 9호선 라인에 있는 바로 원룸.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전동이라고 그러신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전동의 9호선 라인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제 9호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삼전동이면 이제 요쪽이죠, 요쪽이고, 9호선 라인이면 지금 여기 하나, 삼전동을 좌우로 해서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서거든요. 삼전사거리, 배명사거리 그렇게 두 개가 들어서는데, 원룸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원룸이란 수익형이거든요. 수익형이고 누가 사냐면 대부분 이제 1인 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여기 개통이 되면 당연히 1인 가구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가 사실 문제죠. 원룸은 1인 가구가 사는 건 확실하니까 누가 쓸 건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1인 가구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볼게요. 주변을 한번 볼게요. 물론 8호선 업무라인이 있습니다. 8호선 업무라인이 있으면서 이 8호선 업무라인이 들어섰기 지하철 노선 대비 8호선 업무라인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보면은 장지동이나 문정동 이런 쪽에 원룸들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죠. 근데 처음에는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P도 있고 미분양도 낮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프리미엄이 한 5천 정도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안쪽에서는 그러면 1인 가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요인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되거든요. 자, 이쪽에서 뭐 합니까? 여기 강남에서 제일 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남아있죠. 여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오늘 국제 업무지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이곳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여기다가 완전히 자동차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을 지면서 또 이 올림픽 이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 주경기장은 또 문화복합 공간으로 K-팝 중심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종사자가 현대 이 4호개, 현대자동차 4호개만 순수 7만. 그럼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유관기관들, 협력업체들 많이 들어오겠죠. 최소한 10만 이상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R&D 위주로 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화공간이고, 문화공간이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1인 가구, 1, 2인 가구, 이제 소인 가구,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시기가 지금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즉, 내가 지금 당장 이 수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여기 다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전부 다 들어섰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면 이게 전부 다 들어섰다라는 건 개발이 이제 끝났고 눈에 보였다라는 건데 눈에 보였으면은 이 부동산 가격, 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하고 똑같을까요? 우리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요. 눈에 보였을 때보다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선투자를 해야지만 이익이 커지는 거고 실제로 눈에 보였을 때는 그 시점 이후부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일단 내년에 지하철 개통이라는 1차적인 호재는 먼저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그리고 강남의 중심권보다 아무래도 삼전동 일대의 임대가가 조금 낮기 때문에 중심권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9호선을 타고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특히 저쪽 강동 쪽에 있던 수요자들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시점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상품이라는 것은 한번 그 지역에 입지를 하고 들어서게 되면은요, 다시는 똑같은 입지를 갖춘 부동산 상품이 들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주고 샀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결국은 같은 입지의 걸 사려면 1억 5천, 2억을 주고 사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점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보고 파악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달라지고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호재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금 더 물론 중간에 이 수요가 모든 수요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생한 만큼 충분히 가치 상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원룸보다는 지금 당장 원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만약 투룸이 있다라면 이 투룸 시설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할 때는요, 항상 뭘 보고 가시면 되는 거냐면 첫째로 그 지역에 수요자가 얼마큼 유입될 것이냐, 그 수요자를 유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놓고 들어가신다라면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듯이 간에 좀 더 현명한 선택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